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우한 폐렴이 현재 중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확진자가 900명을 향해 치닫고 있고 국내에서도 두 번째 환자가 나왔는데요. 중국과 우리나라 모두 이번 설 연휴를 기점으로 크게 퍼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도국 김지수 기자와 함께 현재까지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대처 방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국내외 발생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이제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을 좀 살펴보면요. 확진자는 86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26명이 사망했고 177명이 중증인 것으로 전해져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염 의심자도 1072명에 달합니다. 예. 특히 사망자 26명 가운데 2명은 발병 지역이 있는 그 우한시가 있는 후베이성이 아닌 곳에서 나왔습니다. 인근 허베이성과 동북 지역인 헤이룽 장성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밖에서 발생한 환자도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1명씩 추가됐고 싱가포르에서도 1명의 환자가 나와 모두 9명으로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오전에 두 번째 환자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환자는 중국에서 온 관광객이었는데 두 번째 감염자는 우리 국민으로 50대 남성입니다. 예. 우한에서 근무하던 중에 지난 10일에 목감기 증상이 나타나서 우한을 출발을 해서 상하이를 경유해서 22일 저녁에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을 했습니다. 검역 과정에서 발열과 인후통이 확인돼서 능동 감시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좀 능동 감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그 밀접 접촉자 등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대상으로 보건당국이 이들의 호흡기 증상을 이제 전화를 통해서 2주 동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감염자는 이 능동 감시를 통해서 증상을 나타났다는 것을 이제 알렸고 그래서 검사에 들어간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앞서 첫 번째 국내 확진 환자는 현재 국가격리병상에서 치료 중이고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환자와 접촉했던 사람들 가운데 현재까지 특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까지 국내에서도 두 번째 환자가 나왔고 당장 오늘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면서 혹시라도 전국적으로 퍼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오전에 좀 감염 전문가들과 통화를 해봤는데 이들의 좀 공통적인 이야기는 그 두 번째 환자가 나왔지만 현재 우한 폐렴이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유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어떤 것들을 들고 있냐면요. 그 두 번째 환자는 그 검역 과정에서 능동 감시 대상자로 분류가 돼서 모니터링을 받아왔기 때문인데요. 이 모니터링을 받는 동안은 본인이 어떠한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 있고 보건당국에 전화를 하면서 외출 자제, 최대한 외출하지 말라고 권고를 합니다. 대부분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환자 스스로 어떤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이제 외출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 전문가들이 또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게 있는데 이제 제일 두려운 게 이게 지역 확산이 되는 거냐 아니냐 이건데 지금 현재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 환자, 지금 비행기에 동승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이 사람이 좀 더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을 지금 보건당국이 이제 접촉을 하고 있고 추적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좀 능동 감시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설 연휴를 어떤 기점으로 해서 1차 고비를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러니까 설 연휴 기간 동안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지역 간 이동을 하고 또 이제 중국에서 많은 중국인들이 입국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중국 당국은 그 우한을 떠나는 그 항공편과 기차, 버스를 대상으로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봉쇄령을 내렸는데 사실 이미 우한에 떠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보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우한 폐렴에 걸린 사람이 이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 잠복기, 최대 잠복기를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14일로 보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국내로 들어왔다면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이제 항공기를 타고서 입국을 할 때 보면 발열 탐지기를 지나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잠복기 상태에서 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냥 입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검역망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우한뿐만 아니라 또 베이징과 상하이를 비롯해서 지금 중국 전역이 뚫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역학조사의 범위, 예전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우한에서 들어오는 항공기를 대상으로 그 적극적인 검역을 했다면 지금은 중국 전체, 중국 전역에서 들어오는 그런 항공기와 또 이제 그 항공 승객을 대상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역학조사의 범위가 넓어지고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예방과 조기 발견이 굉장히 좀 시급한 시점인 것 같은데 더욱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예방약도 없고 백신도 없다면서요? 네, 예방약도 없고 백신도 없고 뚜렷한 치료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여기서 강조해도 우리가 정말 예방이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게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대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해외를 다녀왔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대 잠복기가 14일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14일 동안 정말 자신의 몸을 잘 살펴야 합니다. 열이 나거나 오한이 들거나 목이 아프거나 숨 가쁜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때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데 병원 방문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1339 요즘 워낙 홍보가 많이 돼서 기억하시기 쉬운데요. 질병관리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방문 전에 상담을 받으라는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지역 번호 없이 1339로 전화를 하면 이제 자신이 그 지역에 맞춰서 어느 병원을 갈 것인지를 이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간다면 의사에게 증상과 함께 이제 해외 여행을 어디로 갔다 왔고 언제 갔다 왔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되고요. 1339 전화가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보건당국에서 이제 우리가 의료기관에 그 감염자가 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통계를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1339에 전화하면 이미 그것들은 이제 파악이 돼서 정보가 공유될 수가 있고요. 환자도 허둥지둥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 의료진 감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환자가 지금 현재 의심 환자가 갈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하세요 한다면 그곳이 정말 뭐 응급실이 있는 큰 병원이라고 하면 병원 내 감염을 또 예방할 수 있고 또 의료진 같은 경우도 안 그래도 가뜩이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접촉 상황에 있어서 위험성이 큰 상황에서 좀 더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1339라는 번호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14일 동안 우리가 몸 상태를 살피는 게 중요하다는 거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공항에서 입국할 때 이제 발열 탐지기를 이제 거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잠복기 14일 동안은 어떤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스크리닝할 수 있는 부분이 방역 당국에서는 발열인데 내가 감염이 됐는데 잠복기인데 열이 나지 않아요. 그냥 통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전염병이든 우리는 또 메르스라는 뼈아픈 경험이 있잖아요. 이 감염병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감염이 되면 우리 뭐 같은 직장 동료인 성유미 앵커도 감염이 될 수가 있고 저희 부모님도 감염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서 좀 더 이 감염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그런 책임감 있는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이제 지역사회의 전파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해외를 다녀와서 검역을 통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자신의 몸 상태를 살펴야겠군요. 그러니까 잠복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그런데 그것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철저한 위생관리입니다. 철저한 위생관리는 우리 모두의 저는 의무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한폐렴은 비말, 그러니까 미세한 침방으로 전파가 됩니다. 전파가 되기 때문에 정말 자주 비누로 손을 씻어야 되고요. 가급적 손을 입이나 코 이런 호흡기관에 가져다 대는 행위를 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마스크 착용도 우리가 필수지만 마스크를 썼어도 감염자가 어떤 재채기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손이나 다른 이런 얼굴 부위에 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손에 묻었다면 나중에 마스크를 벗었을 때 제가 뭐 잠깐 눈이나 코나 입을 만졌을 때 이게 감염될 위험성이 있으니까 정말 비누로 자주 손을 씻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가까이 그런 여행을 많이 다니실 때 손 씻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반드시 손 세정제를 가지고 다녀서 해야 되고 또 하나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또 하나 말아주고 싶은 게 뭐냐면요.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 반드시 옷 소매를 대고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예. 저 이제 한 10여 년 동안 보건의료 분야를 이제 전문적으로 취재한 경험이 있어서 예. 이 점을 그래도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걸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사망자들 대부분이 평소 고혈압이나 당뇨, 혈관 질환을 앓았던 분들인데요. 앞서 메르스에서도 사망자의 대부분이 그런 면역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 사실이었잖아요. 네. 이게 사실 일반적인 폐렴이라고 하더라도 젊고 건강한 사람이 걸리면 뭐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도 대증요법을 통해서 약을 통해 주사를 통해서 내가 증상을 조절하면 금방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폐렴인데도 면역 질환자가 걸린다면 이게 자칫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뚜렷한 전파 경로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약을 꼼꼼하게 챙겨 먹고 가급적 외출을 할 때는 외출을 자제해야 되지만 나간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도 해야 되고, 또 하나 가족 중에 우리 엄마 아빠가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있고 어떤 뇌졸중이 있다 하면 가족들도 본인 건강을 잘 챙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부모님이 감염된다면 그럴 수도 나는 뭐 있겠군요. 젊고 건강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감염병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고, 이러한 예방법은 이제 의료용어로 선제적 대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보건 당국도 중요하고 의료기관도 중요하고 우리도 중요합니다. 한 가지 사례만 더 들고 마치겠습니다. 예. 얼마 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그러니까 입원 환자 보호자 한 명을 제외하고서는 입원 환자의 면회를 당분간 전면 금지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거 정말 좀 당연한 건데 처음으로 국내에서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기관들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선제적인 대응 방식은 우리 모두 현재 이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서 모쪼록 확산이 좀 되지 않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지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